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TV입니다. 좀 장이 지루하죠, 그죠? 코인의 봄이 올까요? 코인의 봄. 저는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는 최소한 3개월에서 5개월, 길게는 1년 뒤를 보고 방송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좀 두렵긴 해요. 지금 비트코인, 블랙록 요새 방송에서 몇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항상 대중의 생각과 차트는 반대로 간다 이렇게 대놓고 하겠다. 블랙록이 갖고 가는 권력은 결국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비트코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쓴다면 블랙록이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이끌 만한 권력, 힘을 쥐었어. 그리고 XRP는 탈피를 해. 블랙록의 권력에 어떤 제외되는 코인이 돼. 그거는 소송 이슈겠죠. 그런 다음에 비트코인을 외면해버려. 이럴 수도 있겠죠. 아니, 지금 제가 하는 말들이 100%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궁금하잖아요. 궁금해. 안 그래요? 그냥 인플루언서들이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 보면, 여러분들 듣는 그 유튜버들도 있잖아요. 유튜버들도 너무 맹목적이지 않아요? 비트코인을 추앙하는 것들이. 비트코인이 10억 간다, 5억 간다, 2억 간다, 이런 것들이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아니, 그 가치는 인정을 해. 이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왜 갈 수밖에 없어? 왜에 대한 궁금증이 가장 컸던 게 뭡니까? 탈중앙화였어요. 탈중앙화. 지금까지 화폐는 누가 찍었습니까? 화폐 발행은 누가 했어요? 중앙정부에서 했죠. 중앙은행에서. 이 엄청난 권력이에요, 권력. 물론 미국은 은행연합회 정도에서 민간 기업들이 이 화폐 발행을 했지만, 이것도 또한 굉장히 그 중앙 집중화된 권력 하에서 요거를 일단은 명제를 써놓읍시다. 왜 비트코인이 오를까? 자, 요게 이제 명제죠.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다. 이 비트코인이 올라야 되는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탈중앙화예요. 탈중앙화. 중재자를 거치지 않는 P2P 거래, 은행을 거치지 않는 P2P 거래. 이게 가장 큰 맥락이죠. 맥락, 틀이고. 지금까지 화폐는 굉장히 중앙 집중화된 곳에서 소수 권력자들에 의해서 화폐가 발행이 됐다. 근데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권력이에요. 이것도 누구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누구나는 아니겠죠. 근데 큰 영역으로 봤을 때는 누구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에 실제 주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체가. 물론 비트코인을 만든 개발을 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익명의 누군지 모르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지만, 결국 비트코인을 만드는 실제 주체는 있어요. 그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자, 비트코인의 실제 가치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탈중앙화, 중재자를 거치지 않는 거래. 그래야만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을 한다.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있으면 이게 비트코인이라고 칩시다. 이거를 원석 그 자체로 봤을 때는 별로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잘 마모를 하고 깎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다이아몬드를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의 단계는 이 사이 단계, 뭔가 깎아내는 그런 단계. 그러면 원석의 가치도 있겠고, 얘가 진짜 잘 다듬어진 지금의 다이아몬드 어떤 그 가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이유는 가장 큰 철학이 그거라는 거예요. 중재자를 거치지 않는 거래, P2P 거래.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그런 개념들이 좀 퇴색되고 있죠. 그 가장 큰 계기가 블랙록의 현물 ETF. 중재자가 생겨버렸죠. 중재자가. 소비자들은 블랙록에 투자를 한다. 그리고 이 투자된 금액은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키울지, 이더리움을 키울지, XRP를 키울지, 그냥 소비자들은 수익률만 가져간다. 블랙록이 어떤 놈을 선택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특정 코인 하나를 죽이기에는 너무나 큰 권력을 가져버렸죠. 비트코인이 상승해요. 비트코인이 10억 간다, 20억 간다. 말은 좋아. 말은 좋아요. 인정해. 그것 또한 인정해.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틀로 봤을 때는 블랙록의 현물 ETF는 결코 비트코인에게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서 단지 그 이유 인플레이션의 해지 달러의 해지 도구 단지 이 이유라면 그 외 것들도 많잖아요. 비트코인이 기술적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비트코인이 지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게 호재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디지털 골드다, 그 가치를 느끼려면 여러분들의 전자지갑 안에 비트코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투자를 했지만 투자 대행사가 비트코인을 샀는지 이더리움을 샀는지 XRP를 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어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역사적 어떤 이슈들이 있잖아요. 역사적 데이터가 2008년 금융위기, 리만 브라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이런 배경들 때문에 만들었던 게 비트코인인데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기본 철학들이 퇴색돼 버린다는 거죠. 어쨌든 그러니까 사용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는 거래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잘 모르는 맥시멀리스트들은 비트코인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들을 한다니까요. 이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을 블랙록이 현물 ETF를 통해서 절대 반지를 낀다, 절대 권력을 낀다, 이 시나리오를 가지고 비트코인 시장을 보니까 반정부적 인사들이 비트코인이 많다, 정부 정책에 반하는 애들. 충분히 마이클 세일러도 마찬가지죠. 일론 머스크가 제가 이야기 드렸죠. 비트코인 언급하는 걸 회피했어요. 반정부적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 그리고 중국이 보유한 비트코인,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비트코인 100만 개라 그러죠. 100만 개. 여러분들은 안전해 보이는가요? 이 시스템이? 그냥 객관적으로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미정부적 입장에서 이제 암호화폐를 봐야 된다. 왜? 블랙록이 집어들었기 때문에 그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본방송 만드는 게 굉장히 이해상충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약간 좀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지금 이 생각이 너무 머릿속에 좀 박혀 있는 것 같아. 얼마 전 아더 헤이스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아더 헤이스도 비트코인 파생 상품이 가져오게 될 비트코인 악몽, 거의 그렇게 표현을 했죠. 이게 절대 반지를 끼워버렸어요. 블랙록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미정부라면. 오늘 보니까 지금 마이클 세일러가 또 9억 달러를 또 샀어요. 솔직히 마이클 세일러가 모질이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모질이. 제가 마이클 세일러의 그 영상을 봤어요. 세미나 하는 영상을. 근데 이 영상을 본 제 결과 사람들의 귀를 홀리는 말을 해요. 정부 정책 이야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율도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혹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 혹하는. 그리고 디테일은 없어. 비트코인 백서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아. 비트코인이 거래 지연 거래되기, 그리고 컨펌을 받는 그런 것들 전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럼 뭡니까? 굉장히 이해타산적인 이야기예요. 본인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미정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블랙록이 집어들었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쓸모는 없어. 이거 참 이 스토리 정리를 그래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본 영상에 이런 저의 어떤 복잡함 때문에 말이 잘 안 나와요. 거짓을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아직도? 근데 이게 참 거짓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SEC 리플, 이 관계도 굉장히 제가 여러분들께 많이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굳이 왜 리플을, 이런 궁금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잖아요. 누구나. 굳이 왜 리플을? 그리고 지금 제가 저번 라이브 때 보여드렸던 이 데이터 2013년, 2017년 그거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아니 그렇게 미 연방준비은행과 세세세를 하고 있는데 굳이 왜 리플을 이 복잡 미묘한 관계에 참여를 시켰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은 분명히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블록체인이 어떻게 쓰일 건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를 어떻게 바뀔 건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 건지, 암호화폐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건지, 이거를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이런 말을 하지 않겠어요. 아니, 블록체인 기술이 이 사회 전반에 어떻게 쓰여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거를 모르고 방송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는 그걸 알아버렸어.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신념 중에 가장 큰 게 그거예요. 결국 블록체인 기술이 이 사회를 어떻게 깨끗하게 변화시키는가. 저는 이 가치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물론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치를 알아요. 근데 먹지도 못하는 빵을 사람들이 계속 즐겨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분명히 쓰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비트에 나와 있는 이 모든 암호화폐들이 디지털 안에서 금속과 같은 역할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전체가 그 일을 하진 않지만 소수 몇몇 개 코인들은 분명히 지네들 역할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어떤 다른 유튜버라든가 비트코인 암호화폐를 설명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굉장히 비상식적일 수도 있어요. 왜 올라요? 왜 비트코인의 가치가 그렇게 큽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의 해치도구다, 뭐 달러의 해치도구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 하지만 미국이 그렇게 쉽게 무너진 나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미국이란 국가가 곧 무너질 것 같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런 일은 우리 세대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을 인정해야 되겠죠. 미국을. 제가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죠. 반정부적, 무정부적, 탈중앙화적 여건들을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대부분 반정부적, 무정부적 어떤 성향들을 갖고 있어. 자, 두 번째는 사토시 나카모토 100만 개 누군지도 몰라. 세 번째 중국. 여러분들이 미 정부의 정책 위반자야. 근데 비트코인을 딱 까놓고 봤어. 근데 이런 여건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일까요? 좋아 보일까요? 눈에 가시처럼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 사이에서 SEC와 리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추측, 예측 밖에 없어요. 지금 XRP 안 가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안 가는 게 언제와 똑같다? 2017년도와 똑같아요. 요 기사 잠깐 볼까요?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놨더라고. 멍청한 돈이 다음 XRP 상승을 놓칠 수 있는 방법을 식별한다. 여기서 말하는 멍청한 돈이 다른 거 다 오르는데 2017년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오르는데 XRP만 오르지 않으니까 다 던졌다는 거예요, 시장에. 그 꼴을 보고 나니까 XRP가 이러한 투자자들이 멍청한 돈으로 보인다. 그에 따르면 결국 탈주가 일어나기 전에 불평을 하고 자신들의 소유물에 항복을 해버렸다. 600배 상승, 600배 상승. 이게 2017년. 지금 차티스트들이 2017년과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해요. 제가 봐도 그래. 2017년에도 XRP는 오르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게 여러분들의 돈을 멍청한 돈으로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모두 다 던졌다. 그리고 그 이후에 600배 상승을 했다. 자, 지금 솔라나의 최근 시가총액이 XRP를 넘어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써놨어. 제가 읽을게요. 최근 솔라나의 시가총액이 XRP를 넘어섰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XRP 투자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었으며 일부는 보유 자산을 매각하려는 암시를 받았다. 그때도 시장에 굴복을 했다.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지금 솔라나가 올라야 될 이유가 큰가요? XRP가 더 올라가야 될 이유가 큰가요? 데이터를 다 본다니까요. XRP 홀더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어떤 틀을 갖고 있어. 특히 우리나라. 왜 우리나라 XRP 홀더들이 던지지 않고 있나요? 저 때문이에요. 저 때문에.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비트코인을 보는 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왜 코인의 황제, 코인의 제왕, 코인의 끝판왕 XRP를 그렇게 보는지 굉장히 극과 극이죠. 극과 극.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저한테도 굉장히 모험이죠.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는 유튜버가 결국 좋아 보이진 않을 거예요. 블랙록 입장에서 사토시 나카모토, 중국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설치는 꼴을 보고 싶을까요? 보기 싫을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게임이에요. 그런데 가기는 갈 거란 얘기예요. 가기는 갈 거라고. 블랙록이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특정 하나의 코인을 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형태로든. 곰곰이 여러분들 봐보세요. XRP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물론 많이 있지만 진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XRP 이야기한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거의 전무후무해요. 언급조차를 안 해. 아예 그냥 무슨 SEC와 리플가의 소송을 모르는 양 언급을 안 해. 제가 항상 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언급조차 안 해.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왜 언급을 하지 않을까. 지금 거의 한 달여 동안 XRP 고래들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요. 엄청나게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XRP를 시장에 던진 애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것 때문에 XRP가 오르지 않기 때문에. 댓글 보면 알죠. 댓글 보면 아 이제 오를 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을 해요. 제 나름대로. 별에는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 이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빈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그려가리. 참 이성균 씨는 정말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제가 자꾸 생각하는 게 이제는 하나가 더 늘었죠. 암호화폐가 도대체 뭔가. 두 번째는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뭘 원하고 있을까 지금. 내가 미국이라면 이거 고민을 한다니까요. 내가 레리 핑크라면 이 세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뭐가 생기겠어요? 이 교집합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교집합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그리고 본방송을 하는 근원이 되겠죠. 근원이. 이성균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노래가 나온 거예요. 제가 가식적으로 영상을 만들거나 여러분들께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긴 거지. 뭐 얼마나 떼돈을 벌겠다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멤버십 회원분들께도 마찬가지고 좀 더 근데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좀 더 진솔할 수 있겠죠.